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이것 좀 해라. 근데 뭐 꾸물꾸물 저것 좀 해라. 꾸물꾸물 해라. 이제는 이제 엄마가 이제 사람 말이 말처럼 안 들리냐?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. 갈등이 막 증폭되겠네요. 네. 근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.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런 그 꾸물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꾸물이하고 건강하게 이제 서로 동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 기대 수준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같이 이제 저희가 사실 그 꾸물거림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꾸물거리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. 네.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꾸물거림을 보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말을 해도 잘 스며들지가 않으니까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이런 경험을 자꾸 하는 거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그렇잖아요. 근데 이걸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 실제로 요즘 만약에 부모님하고 만약에 자녀가 되게 꾸물거리는 것 같은 경우는 단지 꾸물거림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. 평상시에 그 자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버무려져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실 필요가 있고요. 네. 3번 반복해서 만약에 서로 말을 안 듣게 되잖아요. 그럼 사이가 틀어져요. 맞습니다. 네. 그거를 3번 이상 반복해서 사이가 틀어질 이유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3번 얘기했는데도 얘기가 안 된다. 그러면 더 이상 그거를 반복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그럼 방치를 하나요? 방치할 그 말하는 그 툴을 시작을 너로 시작하면 안 돼요. 그냥 너로 시작하게 되면 비난하게 되거든요. 너 아직도 또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때는 말을 시작할 때 그 너라는 말로 시작하지 말고 나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. 나는 네가 이걸 좀 잘 하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걱정이 돼. 라든지 말하는 방향을 바꾸는 게 도움이 돼요.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과는 어차피 하는 건 똑같지만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키워드는 딩굴딩굴. 딩굴딩굴이요? 네. 어디서 딩굴딩굴 하는 건가요? 취업 준비생이라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미루면서 딩굴딩굴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루다가 한 밤이 돼서 정말 이제는 미룰 수가 없겠다 싶을 때 이제 제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곤 하거든요. 그래서 반복이 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한번 좀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요령이 좀 있을까 해서. 바꿔보고 싶은 심정이 만약에 저희가 1점부터 10점 정도를 했을 때 지금 얼마나 바꾸고 싶습니까? 사실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쌓여서 9점 정도로 하겠습니다. 바꾸고 싶은 9점? 네. 그렇죠? 네.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게 전달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생활하시는 것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만으로 바꿔본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?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나를 바꾼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? 꾸물거리지 마세요. 대답해 주세요. 침대에서 누워있는 나오세요. 걸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? 누워있는 걸 줄인다. 네. 자, 좋아요. 그러면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보통 이제 누워있을 때 보통 몇 시간 정도 누워있습니까? 한 2시간, 3시간. 2시간, 3시간. 네. 그러면 어느 만큼 줄일 수 있습니까? 1시간 정도는. 1시간 정도? 네. 그게 앞쪽입니까? 뒤쪽입니까? 뒤쪽으로. 뒤쪽으로. 네. 그러면 한번 그 구체적으로 하루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일이다. 내일을 누우면 보통 누워있는 것 중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줄일 수 있습니까? 11시부터 12시. 11시부터 12시까지? 네. 그러면 지금 벌써 한 가지를 하셨죠. 왜냐하면 빈둥거리고 누워있는 시간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를 하셨잖아요. 어떠다네요?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거의 변화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다 바꾼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. 스타일을.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바꾸는 거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요. 그걸 바꿨을 때 이 자체가 조금씩 옮겨가는 거가 있거든요. 네,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여태까지 빅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
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 내 얘기 같고 강의부터 질문 모두 다 내 얘기 같아요. 근데 또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. 과연 꾸물거림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내가 잘 사용하면은 효율성이라든지 창의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또 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. 또 반대로 그러면 아드님이 네. 어머니는 그 저기 침대에 눕지 마시고 계속 서 계시면 좋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? 그렇게 되는군요. 일단 부모님은 안 바뀌죠. 그 안에서는 자기가 자유를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극복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. 이게 꾸물거림이 이게 하나의 습관이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질환이냐 제 생각에는 그 정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. 꾸물거림 증상이나 어떤 그 행동 자체는 하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정도가 오래되고 심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부정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꾸물거림하고 만성적인 꾸물거림하고 실제 우울이나 불안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아요. 그리고 좀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살 충동이나 이런 걸 느낄 만큼 되게 무기력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실험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. 여러분 저 보면 꾸물거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집단을 나눠 놓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걸 시켰냐 하면 처음에 뭔가 그 어떤 과제를 잘하면 10,000원씩 주는 거예요. 잘하면 또 10,000원 주고 이렇게 주는 걸 일종의 보상을 주는 조건이고 처벌 조건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한 10만 원을 줘요. 틀리면 하나씩 뺏어요. 이렇게 하는 조건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런 처벌 조건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되게 많이 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성취가 좋지가 않은데 반대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처벌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다음 어떤 과제를 할 때 미루는가 이걸 봤어요. 봤는데 놀랍게도요.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할 때 너무 빨리 그 다음 과제를 하는 거예요. 한 번 틀리면 우리 생각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 앞에서 뭐가 틀렸나 일반인들은 되게 그러니까 한 번 만약에 처벌 조건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번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더 가지거든요. 근데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 번 틀리면 다음에 생각을 더 안 해요. 훨씬 더 충동적이 돼요. 바로바로 대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홀린 듯이.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바꿔보거나 극복할 수 있는가? 일단 우리 그 몸은 되게 일종의 단축키를 자꾸 찾아요. 그러니까 한번 아까 그 되게 그 단맛을 느끼게 되면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요. 특화되고 또 하나는 그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꾸물거린다면 첫 번째 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나 자주 하고 많이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한 다음에 이 행동 제대로 한 거 맞나? 이렇게 행동해 놓은 다음에 되게 의심을 하거나 회의적이 되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런 부분. 그런 그 특성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. 되게 사람들은 그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. 되게 습관이라는 게 길이 나면 그게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일종의 항상성이 생겨요.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럼 극복할 때 어떻게 하느냐? 행동부터 해야 돼요. 행동. 뭐냐면 만약에 시험을 공부를 하잖아요.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때 먼저 뭐를 하냐면 그 교과서부터 펼치고 교과서의 첫 페이지, 두 페이지를 큰 소리 읽는 것부터 해야 돼요. 어떤 사람은 교과서 그 책장을 넘기지를 못해요. 실제로 그래요. 책장을 못 넘겨요. 왜냐하면 부담이 많아서.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. 초점 뭐냐면 그러면 꾸물거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뭡니까?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할 때 너무 큰 계획을 세우면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한 것들로 나눠가지고 그것 자체를 갖고 행동을 자기가 일종의 매니지할 수 있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줄이는 거죠. 그래서 5분, 15분. 15분 넘으면 안 돼요. 15분 넘는다는 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처음에 모티베이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스몰 액션부터 시작해서 그게 모티베이션을 걸어주면 마지막에 해야 될 타겟 액션까지 가는 거예요. 3단계입니다.
행동을 해야 돼요. 혹시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걸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봐요. 뭐 어디 하는 그 헬스클럽이 어디가 좋고 여기는 한꺼번에 돈을 얼마를 모아내면 얼마를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보면서 그런 걸 해요. 또 여기 가장 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언제 들리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? 그다음에 옷을 사요. 운동하는데 왜 옷을 깔맞춤을 또 해야 됩니까? 깔맞춤을 하고 또 뭐 특정한 어떤 그런 이상한 신발을 또 이거는 달리기용이고 이거는 걷기용이니까 이건 또 다르게 이렇게 해요. 그걸 쫙 해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? 하나 전에 까나고 10번 끊어놓고 그 중에 한 2번 간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사물함 있는 거 그 저기 옷 빼오는 맞아. 그런 거를 반복하잖아요. 옷 안 빼올 때도 있어요. 안 빼올 때 있어요? 창피해서 못 가. 네. 창피해서 못 갈 것 같아서. 아, 그러세요? 네. 아니, 있거든요.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되게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뭐냐면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생각은 충분해요, 이미. 이제는 행동할 때 스몰 액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그다음에 15분 단위로 뭔가 이걸 해서 성공적으로 뭐를 해봤던 경험을 계속 측정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.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꿈을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해요. 그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. 너 지금 또 시작됐다. 행동이 비슷한 시간에 시작되잖아요. 다만 이거를 마치 그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 나니까 부드럽게 알려주세요. 지금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은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. 그리고 또 하나는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거가 항상 그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아까 그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하나의 대처로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을 좀 나누어서 좀 신중하게 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,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모습만으로 이걸 대할 필요는 없어요.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과제 특성상 이런 거는 조금 천천히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극복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. 우리 사회가 워낙 더 바빠지고 다원화되고 할 일도 많고 또 잘해야 하는 거가 중요한 그런 시기잖아요. 그러니까 직장 문제도 사실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말 우리한테 많은 그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, 제 생각에는 뭔가 내가 잘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행복감하고 관련이 있어요. 일종의 통제감 같은 걸 가져야 되게 행복하다는 거죠, 사람이.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받으신 그 점수, 꾸물거림의 점수를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